안녕하십니까, 정거령입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TV 주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는 제도화된 사회적 기업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이제 너무 일천하다 보니 아직 뭐 이렇다 할 어떤 그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내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2007년부터 보통 이제 역사를 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이전의 역사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그 사회적 기업의 그 한국이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어떤 시작되는 그 배경은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 이 도시 빈민 운동과 깊은 연계가 있습니다. 도시 빈민 운동에는 그 이제 도시 빈민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시 빈민의 문제가 그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게 88년도에 있었던 그 서울 올림픽이죠. 네,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그 도시 빈민 그 빈민촌이라고 그랬죠. 이제 달동네 철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빈민촌에 살고 있던 이제 저소득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철거 투쟁을 하죠. 철거민들. 그래서 그 88 올림픽이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그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이제 빈민촌 이 달동네를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이 철거 투쟁을 이제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이제 그 도시 빈민, 조직화된 이제 도시 빈민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90년에 들어오면서 이 도시 빈민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 도시 빈민 운동에 참여했던 이 어떤 조직들은 대부분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쪽에 그 도시 빈민 선교 활동을 하던 이제 도시 빈민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 빈민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타가소를 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안 하고 타가소를 했고요. 타가소, 뭐 공부방,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이제 아동들이죠. 자녀들을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지역의 그 복지 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 빈민들과 함께하는 이 어떤 그 생활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 빈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하나 이제 이 정책 그 민간 활동이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선적인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어떤 그 복지 사업들이죠. 뭐 타가소라든지 공부방 뭐 이런 기타 등이 이제 보건복지부의 자활 사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5년부터 자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활을 참여했던 그 자활 후결 센터로 나중에 되는데, 이 자활에 참여했던 분들은 바로 이 도시빈민 운동에서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90년대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생산 공동체 운동이 빈민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빈민촌에서 다다수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런 이 철거 과정에서
그 도시빈민들이 이제 철거투쟁으로 어떤 어떤 결속력을 다졌다면 이후에는 이런 이제 교회단체라든지 이제 도시빈민 선교단체들이 주도가 돼서 거기에서 활동했던 이제 이 활동가들이 빈민 지역에 아예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이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이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경제적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생산공동체 운동을 해요. 이게 이제 생산공동체는 생산자 협동조합이에요. 생산자 협동조합이요. 지금의 이제 사회적 경제의 모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이 자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시작됐던 이 생산공동체 운동을 보면 거기 그 자막으로 나가죠. 그 90년대 이후 도시빈민 지역의 그 생산공동체 협동조합을 보면 90년도에 그 대표적인 그 생산공동체가 그 인천의 송림동에서 시작된 이제 두레 협업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송림동은 제가 그 두레 협업사라는 생산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송림동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철거되기 전이죠. 이 빈민 지역에서 저도 같이 활동을 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가장 이 뿌리가 되는 역사에서 제가 그 젊은 시절을 거기에 함께 했던 그런 저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효부사는 제가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마포건설이라든지 이제 화월곡 사동에 있었던 뭐 일꾼들의 이게 등등등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생산공동체 협동조합이 나타났는데, 이 생산공동체의 운동은 그 도시빈곤층, 이 도시빈민들의 도시빈곤층의 문제를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도시 빈곤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차원에서 이 생산공동체 운동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차원에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자의 차원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그 생활을, 직접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개선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이 생산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생산공동체 운동은 그 빈곤층들의 그 고용 구조는 대부분 이제 단순 노동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상태가 불안해졌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불안정한 고용 상태라든지 뭐 이런 고용 조건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 빈곤층들의 자주적인 어떤 그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종의 어떤 그 자조 모임, 자조 활동이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90년대로 넘어오고, 그 90년대 말에 이제 또 90년대 말에 1998년이죠. 1998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을 터지죠.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당시 이 공공부조법이었던 이제 생활보호법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줄여서 이제 국기법인데, 이제 1999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그 국기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도시빈민층들의 어떤 자립적인 노동연계를 위한, 노동을 통해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노동연계 프로그램이 이제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공공부조의 자활급여로 이제 아주 체계화돼서 시작이 된 게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이 국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의 역사를 제가 이제 연도별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자막이 나가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는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공동체 운영이었고, 그리고 9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자활 사업이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그리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돼서 그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공공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공공근로가 시작되고,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고 2000년도에 시행되고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제 자활 지원 사업이 제도화가 되는 이 과정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본격적인 어떤 그 자조 지원 그러니까 노동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자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뭐 이후에 이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이 배경을 보면, 도입 배경을 보면, 서구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800년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빈곤의 문제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빈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자조 결사체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공장 안에서의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찾는 이제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로 발전하는 그 노동자 정당,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죠. 물론 이제 공산당이나 이제 사회당 같은 완전한 이제 좌파 계열의 정당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일종의 중도 좌파 성향의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민주당이 유럽 각국에서 세워지면서 1945년에 이제 복지국가가 수립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그 도입을 배경을 보면 2000년도에 그 이 유럽의 그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듬해 2006년에 법령을 제정을 하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이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 도입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은 그죠? 그 일자리 사업의 어떤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은 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였던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금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지만 그 당시 이제 사회적 일자리, 이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그 고용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쉽게 탈락하거나 탈락한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노동 통합형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 어떤 주된 성격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때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 일자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시작되면서 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90년대 본격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가 재편되고 또 축소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했던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이 사회복지 급여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과정 또는 민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 협치,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국가가 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어떤 절차들을 겪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국가가 담당했던, 그러니까 복지국가 축소 이전에 국가가 담당했던 이런 사회복지 급여 또는 사회복지 그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전달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복지국가를 경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부실한 데다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출발 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복지국가 시스템하고 연계된 어떤 선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소득층의 그 일자리 사업인 사회적 일자리를 담당하는 그냥 어떤 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출발을 한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의 그 기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생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도시 빈민 지역에서 이 생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 민간 주도였죠. 민간 주도였는데, 이후에 그 자활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은 지금 제대로 펴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바뀝니다만은 인증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이 정부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명명해주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상당히 축소가 되거나 또는 침해가 되는 그런 이 상황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어쨌든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상황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유럽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더 이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도 이제 그런 유럽의 논의들을 가지고 왔다.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논의들을 가지고 왔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워낙 짧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자막이 나가는 거 보시면 한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5년까지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생산 공동체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96년도에 자발사업 시범 운영을 했고, 이제 여기까지 쭉 나갔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이후에 몇 가지 변화들은 이제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면서 산하기관으로서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돼서 사회적 기업 인증과 지원의 사업을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08년도에 1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그리고 2012년도에 2차 기본계획, 그리고 작년 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 지금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이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정부 주도, 이 정부 주도의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조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주도의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이 주도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자율적인 부분, 또 자주적인 부분, 그리고 자발적인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회적 계획 육성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전혀 민간이 참여하지 않고 정부 합동을 해서, 정부 여러 개의 부처가 합동을 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민간은 그냥 거기에 따라오고,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적 기업을 양적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잠재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변화가 지금 한 지난 이제 2007년으로 보면은 뭐 한 12, 3년 정도 된 거고요. 제도화 과정으로 자활까지 보면은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한 20년 된 거죠. 뭐 짧게는 13년, 뭐 길게는 20년 동안의 한국 사회적 기업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적 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민간 부분의 참여는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난 13년에서 20여 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정책, 그러니까 거시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아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뭐 기획재정부, 뭐 마을 기업은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각기 나뉘어져서 하다 보니까 통일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의 또는 한국 사회적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민간의 자발적인 주도가 이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고 또 핵심인데,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지내다 보니까 민간 중심이 아직도 약하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적 경제의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민간의 영역이 더 커져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민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의 그런 어떤 자율성, 또 자발성, 이런 자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